9차 재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자나숫다를 공부하는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좀 짚어보자라고 해서 한 가지 불환자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더 넓은 영역으로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자라는 걸로 공부 주제를 한 가지를 잡았죠. 그리고 경전의 말미에 가면 7가지 요소와 관련된 그 상의 증득을 통한 삼매의 성취, 그 대비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방학 마치고 나서 9월달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10가지 족쇄라는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0가지 족쇄 중에 가장 표면에 있는 3가지를 보았죠. 유신견과 의심과 개금지. 요 3가지 족쇄가 끊어지면 예주자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단계의 족쇄 중에 남아있는 2가지 하고 높은 단계의 5가지, 요거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지난주 드린 자료입니다만은 일단 족쇄경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족쇄경. 비구들이여,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와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견, 의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계금지, 까마찬다, 진애이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탐, 무색탐, 자만, 들등, 무명이다. 이것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10가지 족쇄가 있다 라고 했어요. 유신견에 대해서는 몸이 있다는 견해라고 보지 말자 했죠. 유신, 오치온인 나를 놓고 나에 대해서 중생의 견해를 가지고 보니까 내가 상나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앞뒤만 있지 뭐, 이렇게 잘못 보는 개념이었죠. 유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요거였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대한 의심 이렇게 보았고, 계금치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지시한 기준 이외의 어떤 계율과 의식에 집착하는 거,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7가지 족쇄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보고 그 자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식이라는 마음하고 명색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상태이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 명색, 그 중에 명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거 그냥 오온이라고 좀 대충 이해를 해도 되죠. 나중에 한번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요 명에서 명이 수상사 촉작의 이러기 때문에 수상사라고 하는 거, 이때 사는 그대로 행이에요. 그래서 색, 수상사, 식 해가지고 오온이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 촉과 작의라는 2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 뒤에 한번 상세히 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촉과 작의 2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식과 명색은 오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때 오온이 집착이라는 것이 함께하면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고, 이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산다라고 할 때 안이비 설신의 라는 융내입처가 되죠.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요거 안식 더하기 안근, 이런 식과 근이 더해진 것으로의 감각 주관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이비 설신의는 각각이 상대방이 있죠. 색, 성향, 미촉, 법이라는 6외입처가 감각의 대상으로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라는 말로 삶의 출발 자리를 말해주죠. 이때 내입처, 외입처가 1대1의 관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거. 무명의 요소가 간섭해가지고 삼자 간의 인식작용이 일어나죠. 이러면 여기서 새로운 식을 새기치게 되죠. 이때 이 식이라는 것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펼쳐져 있는 내입처에 있는 식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식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쌓여 있는 덩어리죠. 그리고 덩어리인 삶의 과정이 그대로 누적된 쌓여있는 덩어리로의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을 감각해서 지금 한 알갱이의 식을 새로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끼쳐진 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삼사화합, 이렇게 말하면서 촉이라고 쓰죠. 삼사화합 촉,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면 여기에서 이러한 인식작용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인식의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즐겁다, 즐거운 느낌, 이래도 되고요. 괴롭다 또는 불고불란다. 이런 세 가지의 느낌이라는 형태로 경험이 결과가 되고, 인식의 결과가 생기면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임, 이렇게 쓰죠. 이랬을 때 새끼져진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안다라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바, 우리 어젠가요? 감비로 부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식되어 감각되어서 생겨나는 이것이 단순히 그걸 아는 거요라는 정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지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새끼쳐졌다. 새끼쳐진 마음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뒤돌아와서 쌓인다. 그러면 누적의 상태가 바뀐다. 요걸로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포괄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하여튼 그렇게 새끼쳐진 식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활동, 어떤 활동을 하나요? 여기서 다시 위자락이라는 말이 쓰이죠. 그래서 요거 위자락기가 두 번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1차 인식에서는 안이비 설신의 융네이처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대상을 감각하는 거죠. 그런데 색기전 인식이 2차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경험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간섭했듯이 여기도 상이라는 것이 간섭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이 상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번뇌 이렇게 부르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되죠.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병이 들어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 병이 들어있죠. 그래서 원래는 본질적인 어떤 게 없어. 존재하는 모든 거는 다 생겨난 거예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존재의 실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게 존재들을 그렇게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거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서 들어갔대. 그거 아뜨만이래. 뭐 이러니까 모든 존재는 신의 분신인 아뜨만이야. 뭐 이래서 신의 특성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이 변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상락아정, 항상하고 불만족이 없고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치유되었다라는 건 뭔가요? 이거는 실상 그대로를 보는 거죠. 사실 그대로. 그래서 무상, 사실은 조건, 항상 하지 않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인데 조건이 너무 많아서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돼. 불만족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신의 분신 뭐 이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거 오염의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존재의 실상이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단 병이 든다라고 할 때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 오해의 내용이 뭐냐 하니 오해 때문에 중생이 되어버렸어. 요 개념이죠.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되었다라고 할 때요. 부처님은 중생을 그냥 한 묶음으로 중생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걸 조금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을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뭐 이런 우리 다 아는 구분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락아정이라는 병든 때문에 존재가 되기는 되었는데 이 존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하니 욕계 중생의 수준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면 욕계 수준으로 병든 상, 이래서 욕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색계 수준으로 병들면 색상, 무색계 수준으로 병들면 무색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거를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요거를 번뇌라고 한다 했는데 이 번뇌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또 구분을 하나요? 상락아정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로 병든 상태, 요거를 무명루라는 말을 쓰죠. 무명의 번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욕계 수준으로 병든 욕상,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용루라는 말을 쓰죠. 욕계 수준의 번뇌.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요거 합쳐가지고 존재라는 말로 유라고 쓰죠. 그래서
번뇌라고 할 때도 유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무명루, 용루, 유루라는 번뇌가 있어요. 하여간 상이 간섭한다라고 할 때 이런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불교 공부하려면 요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상락, 아정으로 병든 상이다. 그러니까 요 각각이 상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그렇게 해서 존재가 되었는데 존재가 현상적으로 욕계 중생일까, 색계 중생일까, 무색계 중생일까 요거 번뇌라는 말로 말할 때 무명루, 용루, 유루 이렇게 말을 한다. 하여간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상이 2차 인식에 참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우선은 무명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이때 무명 뭔가요?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이 경험의 상태를 인식, 분별해서 할 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오해가 작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사실, 존재의 실상 사실이라는 것은 치유된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잖아요. 조건지,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이게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든 하여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요거 삶의 과정에서 조건이 달라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이 병들어 가지고 번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요 즐거운 느낌이 지속하는 거예요. 항상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상락아정으로 간섭을 한 거죠. 요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요런 왜곡된 알미 생겨난 거죠. 분별작용을 했으니까 알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은 요런 지속된다라는 왜곡된 알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왜곡 위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사는 이야기니까 내 안에서 요 즐거운 느낌의 경험이, 요런 경험이 지속되네? 요 즐거운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요거 붙잡아야겠어. 당연한 일이죠. 붙잡자라고 하는 그러한 알미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붙잡는다라는 자체가 들렸기보다는 왜곡된 거를 왜곡된 줄 모르고 정말 지속되는 줄 알고 잘못 알았다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왜곡 위에서 그룹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잘못한 거죠. 그런 왜곡된 알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괴로운 느낌의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괴로움이 지속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괴로운 상태를 붙잡고 가자 이럴 수 없죠. 괴로운 상태는 밀쳐내야죠. 그거 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명 위에 탐과 진 이런 상태로 왜곡된 알미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거죠. 왜?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 개념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 인식이 두 단계다 보니까 새끼쳐진 시기라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요 상태가 2차 인식을 걸쳐가지고 무명 위의 탐과 진이라고 하는 이 수에 대한 알으로 부풀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인식작용이 끝났다라고 할 때는 외입처의 암과 경험의 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으로 포괄적인 알미 생겨나죠. 요거 냐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인식의 최종 결과로 생겨난 알미 쉼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통이 되는 거죠. 그죠? 뇌입초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행위를 냈듯이 포괄적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쉼이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생겨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죠. 무명 위에 탐진 이랬지만 경전은 보통 대표적으로 그 가장 표면에 있는 요 개념으로 보니까 탐이라는 걸로 나타내 주죠. 암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탐을 몸통의 절반으로 가지고 생겨난 거죠. 쉼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알을 몸통으로 어떤 자기 활동성을 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몸통의 절반이 뭐냐 하면 이런 오해 가운데 있는 거지만 붙잡아 요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통이 붙잡아 하니까 이 쉼이라는 마음이 어떤 자기 활동성을 하고자 할 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남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통이 시키는데 그렇게 가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쉼이라는 마음이 자기 활동을 하는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런 활동성을 발휘하죠. 그리고 이런 활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어요? 난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요거만 약간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요 상태를 두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경전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정의해 주죠. 탐과 난디가 함께하면 요거를 가래라고 한다라고 가래라는 말이 정의되죠. 이때 이 가래 뭔가요? 이제 언어적인 표현상 탐과 난디라고 하는 요 두 가지만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아래쪽에 탐이 있고 위쪽에 난디가 있는 요런 상태가 가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쉼이라는 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에요. 식이라는 마음이 인식하는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어서 인식을 했다면 쉼이라는 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쉼의 행위가 기본적으로는 자기 내적인 면, 탐이라는 몸통의 절반이 시키는 대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과정으로 난디를 만들어서 자기 몸통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부풀려준 거야.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경험의 알을 부풀려가지고 쉼이 됐는데, 쉼이 몸통을 제지하는 탐의 영향으로 한 번 더 부풀려서 난디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래가 되었어. 요 얘기죠. 이렇게 가래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요 마음은 본격적으로 행위를 하죠. 근데 요 행위 두 갈래로 나오죠. 하나는 본다라는 일을 하죠. 그래서 견해로 나오고요. 하나는 우리가 최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풀어낸 개념이 뭔가요? 1차 인식에서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입처,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인식했는데, 2차 인식에 와서는 그 외입처를 인식하는 결과로 생겨난 경험이라는 내적인 것을 가지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찢다가 다시 부풀려지는 과정은 어땠어요? 여기서도 역시 수를 대상으로 부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외입처를 대상으로 식이 생겨나가지고는 자기를 두 단계로 부풀리는 과정은 외입처를 대상으로
안 한 거예요. 수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좀 명확하죠? 생겨날 시계 입장에서 보면 생겨날 때는 외입처를 대상으로 생겨났어. 그런데 요게 두 번 부풀려진다고요? 2차 인식에서 부풀려져 가지고 찐따가 되고 거기서 다시 내적 활동을 통해서 한 번 더 부풀려져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은 어쨌거나 외입처를 대상으로 안 하고 수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내면에서 생겨난 거.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행위를 하자라고 할 때는 행위라는 것이 계속 내 안에 요 경험만 붙잡고 요렇게 행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생겨난 원래 대상인 외입처 한대로 마음이 수를 내려놓고 외입처 한대로 뒤돌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요. 그거 뭔가요? 위탁가죠. 우리 위탁가의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풀어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위탁가는 아니죠. 마음은 찐따는 위탁가에 의해서 외입처 한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전개가 되죠. 요렇게 두 갈래로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다시 한 군데서 만나죠. 사유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 한 군데에서 견해도 사유로 오고 윗닦아로 나와가지고는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와서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행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면으로는 본다라는 개념에서 견해로 해서 사유로 가고 한면으로는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대상한테 구체적으로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해가지고 생각하는 사유까지 본 거죠. 여기까지를 오는 거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한면으로는 뭔가 말의 행위로 직접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대상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사유라는 것이 100%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나진 않는다고요. 요 중간에 걸름 장치가 하나 있다고. 욕탐이라고 부르는 거죠. 참다라가. 그래서 이 참다라가가 사유, 생각하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뭔가 말의 행위로 직접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 요 욕탐, 참다라가라는 요거는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참다라가 어디로 오나요? 요렇게 오는 거죠. 요 오는 과정에서 두 가지 기능을 우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는 오온 상태를 취라는 집착에 의해 가지고 오치온으로 만들어지는 요거 욕탐의 작용이죠. 그런가 하면 이 욕탐은 다시 무명의 요소로서 1차 인식에 간섭을 하죠. 물론 뭐 저기 이제 뭔가 말의 행위 이후에 시기 머물러가지고 와서 쌓이는 이런 과정이 또 있지만 뭐 그 부분은 뭐 좀 접어두고 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작은 순환고리여가지고 욕탐이 이렇게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와서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요것 때문에 삶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요 삶이 연속되는 요 과정을 이렇게 본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메커니즘의 중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볼까요? 산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병든 상태가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재가 되었지만 이것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현상적으로 어떤 수준이냐라고 말할 때 욕상, 색상, 무색상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간섭해가지고 무명의의 탐진 이렇게 나오는데 요 탐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떻게 무슨 일이야? 요게 동일한 거예요, 그죠? 욕상이 간섭해가지고 생겨나는 짜워라는 탐은 욕탐 이렇게 부른다고요. 색상이 간섭해서 생기면 색탐이라고 해요. 무색상이 간섭해서 생기면 무색탐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알고 있죠? 뭐 요것이 사실은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욕탐, 사유를 거쳐서 욕탐으로 왔을 때 여기도 사실은 세 가지 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의 삶이 어떤 상태를 살아가고 있느냐.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사유에서 사유의 요 자리에서 어떻게 단속해가지고 사유의 레벨을 올려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욕탐의 탐이 줄어드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어제도 보았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 우리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오늘 공부는 뭐 하는 공부예요? 족쇄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잖아요. 족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 중에 유신견, 의심, 개금지는 따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2개를 먼저 보기로 하죠. 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는 유신견, 의심, 개금지 다음에 까마찬다와 진애라는 2가지가 있어요. 까마찬다와 진애 뭐죠? 글씨 쓸 공간이 없네. 욕탐이라고 하는 거. 저 욕탐이라는 것을 좀 자세히 쓰면요. 이 탐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탐이 3가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상세히 표현을 하면 욕탐은 욕탐인데 어떤 욕탐이냐 하니 욕탐을 싣고 온 거야. 이게 참 한문이 좀 우리 공부하기에 불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욕탐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색탐을 싣고 왔다라고 하면 욕탐은 욕탐인데 어떤 욕탐이냐 하니 욕에다가 색탐을 싣고 온 욕탐이요. 욕, 색탐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욕, 무색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있겠지 뭐. 이렇게 구분되죠. 이렇게 놓고요. 요거 욕이라는 것이 원어가 뭐예요? 찬다잖아. 그지? 그래서 저기서 욕탐하면 찬다 라가잖아요. 요 욕탐 요것 중에 요 욕자라는 것은 원어가 뭐예요? 까마잖아요. 그래서 까마라가 이렇게 되죠. 뭐 기본적으로 찬다라가 욕탐 얘기니까 뭐 뒤에 이 라가자 뭐 하여간 그래 까마라가라고 하고 요 찬다라는 말하고 까마라가가 붙어있는 요 상태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번뇌를 말할 때도 어떻게 말을 해요? 용루 이러면은 까마사와 번뇌 중에 욕이라고 하는 요거를 앞에다 붙여주잖아요. 유루하면 바와사와 해가지고 번뇌는 번뇌인데 어떤 번뇌냐? 존재의 번뇌. 그래서 바와라는 걸 앞에 붙여준다고요. 마찬가지 저쪽 욕탐이라는 것도 중국적으로 번역은 저래 되어 있지만 요거를 원어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욕탐 욕이니까 찬다거든요. 찬다는 찬다인데 이 찬다가 어떤 찬다가 있어요? 까마라가와 함께하는 찬다도 있고 루빠라가 아루빠라가와 함께하는 찬다가 있잖아요.
요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일단 욕계 중생 수준과 관련한 욕탐과 함께하는 거죠. 요거를 일단 라가 탐은 떼내고 그냥 욕자 까마만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까마라고 써져요. 근데 이제 발음상 C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까마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까마찬다라는 말이 뭐냐 하니 찬다에 까마라가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욕탐이 그러니까 뭐 욕탐이가 아니라 찬다라고 하는 요 욕이 한순간 이전의 상황인 요 사유의 상태를 싣고 오는데 그 사유의 상태가 욕계 중생 수준의 욕탐의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다가 한순간 이전의 상태를 싣고 인식에 참여하는데 한순간 이전의 상태가 욕계 중생 수준이면 까마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까마찬다. 욕계 중생 수준의 사유의 상태를 싣고 일체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좀 묘해. 번뇌에서 보면 용루에서 까마사화가 있고 유루 해가지고 바와사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까마찬다로 욕계 수준을 지칭한다면 색계 무색계를 더한 말로 바와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묘하게 그게요 니까야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에 없어. 요게 보면 소부니까야의 어떤 경전에선가 바와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 얘기 좀 밖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찬다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까마라가 아니 찬다라가는 욕탐 자체로 쓰이든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특정한 범위에 제한적으로 쓰일 때는 까마찬다라는 요 한 가지만이 우리 공부 기준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이제 까마찬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되죠? 까마찬다. 삶의 과정이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오는데 사유까지 온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로 부축에 연결되느냐 아니면 양방향성을 가지고 일자인식으로 가느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찬다라가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삶의 과정에 양방향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찬다라가. 근데 이 찬다라가가 요 사유의 수준이 욕계 수준이야. 요것일 것 같아. 요걸 말해주는 게 까마찬다예요. 하다가 보니 까마찬다 설명됩니까? 이해되나요? 네. 요 까마찬다가 경전에서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게 5가지 장애를 말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까마찬다가 요거. 요것이 족쇄로 작용할 때는 오하분결 중에 4번째로 나타나는 그거라고요. 까마찬다 여러분 이해됐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까마찬다.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째가 뭐냐 하면 진애잖아. 진애라는 것은 뭐 사실 설명할 게 없죠. 그냥 우리가 적어만 보면 되지 뭐. 업이라는 게 몸과 말과 만업의 행위잖아요. 신고의 3업. 신고의 3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자, 의업 하면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말하죠. 이때 뭐 악업 쪽이니까 그렇지만 사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행위를 할 때의 한쪽 측면.
본다는 측면에서 견해가 나와가지고 사유로 연결되는 사유의 씨앗에 비유하는 거지만 바로 그 견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탐과 진해 두 개가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의업이 설명이 되죠. 이때 요 간탐이라는 거, 간탐 요거는 이제 원어가 아비자죠. 아비자인데, 10억을 설명하는 경전들은 아비자, 요 간탐을 사실은 욕계 중생의 영역, 욕계라는 게 뭐예요? 지금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악업에 나오는 간탐은 경전이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이면 좋겠어. 이런. 사실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거, 요게 몸 밖의 물질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따지고 보면 어쨌든 뭐 수스티 부부님 멋진 팔찌를 끼셨네? 그 팔찌 누구 거예요? 제 거. 부부님 거잖아. 아닌지티 부부님 저 팔찌 누구 거예요? 부부님 거 아니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요 만약에 수스티 부부님이 아 내가 아끼는 팔찌요 해가지고 잘 지키려는 거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닌지티 부부님이 수수띠가 갖고 있는 저 발찌를 내 거 해야겠어. 요거는 똑같이 색성향 미촉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죠? 경전이 10악업을 말하는 간탐에서 내 거하고 남의 거, 내 거 아닌 거, 요 둘 중에 남의 거에 그러니까 남의 거까지도 내 거 하려는 요걸 말한다고요. 근데 요거 몸 밖의 물질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까마잖아. 우리 까마찬다라고 말하는 그죠? 요 욕탐에서 까마찬다. 요 까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몸 밖에 있는 거 색소양 미촉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남의 거라는 거기에 비해서 간탐이라고 하는 아비자 요건 뭐예요? 까마는 내 거 남의 거 포괄해가지고 어쨌든 내 거 하려는 요거요. 그러니까 뭐 인색한 것도 까마에 들어가는 거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것도 까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 거에 대해서 요건 내 거요 라고 인색한 요 부분은 빼놓고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것만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간탐 이렇게 말한다고. 까마찬다라는 건 뭐예요? 이 간탐이 실려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간탐으로만 말하지 않고 내 거를 포함한 색성향 미촉에 대한 포괄적으로 내 거 하려는 그런 탐의 자리를 말하는 그 탐의 자리를 까마라고 하고 거기에 실려온 게 까마찬다죠. 그러니까 10업 중에 의업을 말할 때요. 견해는 요 밑에 있는 거고 사유에 속하는 간탐과 진해 중에 요 간탐은 요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요 간탐을 욕탐의 자리에서 간탐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까마로 말해준 게 까마찬다죠. 그리고 나면 이 의업의 자리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진해가 남아있잖아. 요 진해가 이게 족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해는 그대로 5가지 장애에도 속하잖아요. 5가지 장애가 까마찬다. 그러니까 까마찬다니까 요 간탐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싣고 있는 욕탐 요거죠. 그리고 진해잖아. 해태원증 들등후의 의심 도래되잖아요. 요 5가지 장애 중에 까마찬다하고 진해하고 의심 3가지는 장애로만 분류하지 않고 족쇄라는 이름으로도 포함해가지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화분결이 말하는 유신경, 의심, 계금치 지난주 공부했고, 이제 까마찬다라는 것과 진해라고 하는 요 2가지는 자리가 정해졌죠. 요거 뭐 어렵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이게 우리 삶의 과정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뭐 정확하게 정의가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설명이 된 거예요. 아니 이제 보면 그렇게 보면 되죠. 까마찬다가 어디 있다는 욕이요. 그게 까마찬다. 이 욕탐 중에 욕계 수준의, 그러니까 감탐보다는 조금 폭넓은, 감탐은 남의 것만을 지금 말하는 거고, 내 거를 포함해서 색성향 미청 모두를 붙잡는 고 까마가 실려 있는 찬다. 까마찬다죠.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라고 했어요. 색탐, 무색탐, 자만 들뜬 무명 이랬거든요. 색탐, 무색탐은 찾을 것도 없네 뭐. 무명 위에 탐진이 있는데 이 탐이 어디 있어요? 이 탐이 어떤 게 있어요? 욕탐, 색탐, 무색탐 있잖아. 그런데 이 욕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이 욕탐이라는 것이 쭉 연결돼 보니까 감탐 거쳐가지고 까마찬다라는 게 뭐예요? 이 욕탐이 실려가지고 찬다까지 오면, 그죠? 이렇게 그 삶이 전개되면 까마찬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오하분결 이래가지고 낮은 단계의 족쇄를 훅 끊어내는, 그래서 불안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건 이미 끊어진 거예요. 까마찬다가 끊어진 거니까. 그 개념이고, 이제 탐이라는 데서 뭐가 남았어요? 색탐과 무색탐이 남아있죠. 색탐과 무색탐이 남아있다는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욕계 중생의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자가 되었다 라고 해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욕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안자, 앞에 성자, 예류자, 일례자는 삼매 없이도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불환자부터는, 불환자 위에는 아라한이잖아요. 불환자와 아라한이라는 이 두 성자의 자리는 욕계 중생으로는 도달이 안 되는 거야. 색계, 무색계, 즉 삼매 없이는 불환자, 아라한은 못 가는 거예요. 간혹 그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걸 말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환자도 못 가, 삼매 없이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5가지 낮은 단계가 다 끊어져서 불환자 이후 그러니까 불환자 이후에 아라한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에 남아있는 미세한 족쇄들, 요게 5성분결이잖아요. 그 미세한 것들 중에 색탐과 무색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염오이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 탐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할 때 욕탐은 불환자 이전에 벗어난 거고, 이제 색탐과 무색탐에서 벗어나야 된다. 색탐과 무색탐이 벗어나지 말라고 발목 잡는 족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5개 중에 2가지. 뭐 이게 약간 메커니즘이 답이에요. 뭐 그림 위에 그대로 다 보이는데 뭐. 그지? 이렇게 하는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가지가 남았어요. 무명과 들뜸과 자만이거든요. 일단 보이는 것부터 먼저 보죠. 요 3가지는 사실은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보이는 것부터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무명이라는 거는 보이죠? 네.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병들어요? 상나가정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로 병들어가지고 인식에 간섭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느낌들, 경험이라는 것이 원래는 무상한 건데 항상 하나 지속된다라고 왜곡된 삶, 그게 무명이라고요. 그러한 왜곡 때문에 이후의 삶의 과정이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 무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족쇄 중에 10가지 족쇄 중에 마지막 10번째에 이 무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무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번뇌를 조건으로 하죠.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무명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사실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침하니까요 9번 정견경에서는 무명은 이렇게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상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러는데 이 번뇌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이 병들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 뭐 흠순환고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몸과 말의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잖아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위가 오염됐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행위의 오염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래가지고 번뇌라는 것도 요렇게 보니까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지만 요거를 요렇게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듯이 무명과 번뇌도 서로 조건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상태를 소멸, 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족쇄에서는 번뇌라는 것을 뭐 11번째의 족쇄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하고 직접 연결된 서로 조건관계 속에서 직접 연결된 거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족쇄가 해소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부서진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나타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마지막 족쇄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들뜸이라는 게 있죠. 들뜸은 뭐죠? 하다가 보니 어떤 거를 들뜸이라고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현재 일어난 일에 굉장히 흥분해 있는 예, 뭐 그 말씀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그냥 좀 더 단순하게 보면 어떨까요? 들뜸. 그렇죠? 흔들리는 거요. 흔들리는 거요. 흔들리지 않는 걸 뭐라 한다고요? 아닌지. 자, 그러면 이제 들뜸이라는 말은 어쨌든 흔들리는 거잖아요. 흔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토대가 확고해야 그 위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여기서 들뜸, 흔들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토대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 흔들림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를 잘 삽입, 발견해가지고 잘 제어해서 삶을 보호하자 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을 뭐라 그래요? 단속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 삼아라. 사실은 이 단속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속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몸과 말의 행위 이 자리잖아요. 몸과 말의 행위에서 흔들린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뭐예요? 뭐 흔들리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나? 뭐 그 개념은 아니죠. 다만 이것이 행위는 하는데 어떤 행위가 되느냐 하면 내면에서 마음이 어떠한 동요,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십선업을 지어가지고 불만족이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그 흔들림 때문에 십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흔들린다라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흔들림의 대응되는 개념은 단속하는 거라고요. 누가 해요? 사띠가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죠. 그럴 때에 이 들뜸이라는 것이 10가지 족쇄 중에 9번째로 나온 무명을 제외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린다라는 들뜸의 자리가 5가지의 단속, 거기에 밑닦아까지 포함한 6가지 자리, 이 중에 5개를 지킴으로써 뭔가 말의 행위를 제어하자, 이 자리를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러한 들뜸이라는 장애는 그 5가지 단속이라고 말하는 흔들림의 제어 중에 어느 자리가 될까요? 즐기고 그러겠죠. 이 자리지 뭐. 단속, 우리가 이걸 쓰는 표현으로 단속 5번. 흔들림이라는 게 뭔가 말의 행위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흔들린다. 신구의 상업도 올바르지 못함으로 흔들린다. 감각기능의 단속이 흔들린다. 육척척에서 흔들린다. 이런 흔들림의 과정이 조금씩 깊어지다가 마지막 가장 깊은 내면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어디예요? 요거잖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단속하지 하라는 게 뭐예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염보라고 부르고, 이 염호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표현. 염호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들뜸이라고 하는 흔들림이 어떻게 되죠?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다는 말을 우리 최근에 쓰는 우빠사마. 우빠사마라는 말이 이거잖아, 그죠? 이 얘기죠? 들뜸이라는 거. 들뜸의 반대말은 따지면 우빠사마가 되는 거예요. 염오함으로써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찝다의 내적 행위가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우빠사마,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들뜸이라는 말 이해되죠? 정말 내면의 이야기에서 무명 위에 탐을 거쳐서 찢다가 흔들리는 요 상태를 가라앉히는.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염호해가지고 우빠사마 했잖아. 가라앉았잖아. 근데 이게 염호해가지고 가라앉았다라는 요걸로 완성인가요? 사실은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요러한 상태가 유지돼줘야 되잖아. 그죠? 요 유지돼줘야만, 유지되지 않으면 한 10분쯤은 들뜸이 가라앉았는데 10분 지나니까 들뜸이 또 생겼어. 이러면 이거 깨달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우빠사마, 염호에 의한 우빠사마가 이제 유지돼줘야 된다고. 그거 어떤 식으로 해요? 사마타지. 사마타에 의한 이탐. 그죠? 사마타에 의한 이탐을 통해서 심해탈하고, 그 상태를 한 번 더 유지해주는 최후의 과정이 빈바사벨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이 염호에 의한 우빠사마를 유지해주자라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 사마타고 이탐인데, 그 이탐이라는 게 뭐야? 그거죠. 요 탐을 제거하는 거죠. 사마타가 구구하는 거죠. 그거 누가 한다고요? 염호라는 단속의 끝까지는 누구의 힘으로 오느냐 하면 사띠의 완성이야. 사띠의 완성 위에서 그걸 유지해주자라는 요거는 삼매의 힘으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그거 한다. 어제 우리가 보았죠. 삼매의 힘으로 이탐까지 온다고. 그러면 물론 그것이 마지막으로 유지되는 과정, 이것도 필요하죠? 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먼저 무명을 받잖아.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말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탐해가지고 탐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한 번 더 유지해주기 위해서 밑바산으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는 요거죠. 고려되는 해를 제가 좀 거꾸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러면 결국 들뜸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는 또 명확해지죠. 아, 들뜸은 왜 즐기고 환영하냐 하니 탐 때문에 몸통의 절반을 무탐으로 부풀려줬으면 들뜨지 않을 텐데, 흔들림이 없을 텐데 탐으로 부풀려졌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염오해서 가라앉히면 웃과사마 가라앉은 상태가 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타로서 이탐한다. 그래서 요 탐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들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해야 될까요? 아, 웃과사마의 상태를 넘어선 사마타에 의해서 탐을 제거하고 시메타라는 여기까지를 들뜸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 상태를 한 번 더 유지해주기 위한 것이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버리는 요거죠. 요걸 놓고요, 지난주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들뜸경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요 짧은 경이에요. 들뜸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들뜸, 단속하지 못함, 방일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들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단속하지 못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속함을 닦아야 한다. 방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방위를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뭐 단속이라는 말 우리가 압니다. 근데 단속하지 못함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단속하래. 맞는 말이지 뭐. 이게 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방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방위라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제 사실은 요렇게 지금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온 한 가지, 들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들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죠? 사마타를 닦아라. 만약에 이게 우리가 들뜸이라는 것이 이 단속 5번의 자리고, 들뜸을 가라앉히는 그 과정이 염오여서 우빠사마 가라앉음이요. 여기까지 우리를 보고 끝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경이 곤란하죠. 근데 지금 이경에서 들뜸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사마타다라고 해서 사마타로서 탐을 제거하고 시메타라면 들뜸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제거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유지라고 말을 했지만 소경에서 본 거, 소경이 아니라 원문경에서 본 거죠. 저기 초선 될 때부터 간다. 초선이 뭐라고요? 초선이 욕상, 욕탐 이거 다 소멸시키고 초선에 가는 거 아니잖아. 일단은 36개 주백락을 줘가지고 초선에 올라가면 초선에 올라간 상태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욕계와 관련된 것들을 부수잖아. 같은 개념인 거예요. 들뜸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가라앉히는 거예요. 일단은 가라앉히고 나서 가라앉았구나. 그래서 내가 가라앉음의 상태, 즉 우리 어제 공부한 거를 보면 여실지견의 상태가 되었구나. 그때 비로소 사마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들뜸을 두드려 소멸시키는, 그거 제거한다고 표현한 거죠. 이렇게 되면 딱 맞죠? 요 개념으로 들뜸이 설명된 거예요. 그럼 들뜸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자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자만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요.
요거요. 우리 만어라고 하면 뭐죠? 만어는 의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요게 단어가 달라요. 만어는 단음이요. 여기는 장음이요. 그래서 만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이게 이제 조금 지금 저기 RN이 아니고 N자예요? 네. MA. MANA 만화 RN인지. 만화 자만이거든요. 이 단어가 되게 좀 애매한데 이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살만서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씀? 요게 이제 뭐 이어서 나와요. 예. 요렇게 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앞에다가 스스로 잡자를 붙여가지고 자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번역이 자만으로 돼 있죠. 자만이라는 거. 여러분 저기 오늘 드린 자리에 있죠. 오늘 드린 자리. 오늘 드린 자리요. 자만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만화. 자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 이래서 뭐 과시한다. 우리가 자만이라는 말을 사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화라고 하는 요 말이 이렇게 과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와 관련한 글을 하나 적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셔요. 뒷장에 가면 뒷장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한편 만화는 아스미와 연결됩니다. 아스미 만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스미라는 단어는 기억하지요? 나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아스미라는 말을 만화하고 연결해서 아스미 만화 이렇게 쓰거든요. 자, 보면 아스미는 아티, to be, to exist의 1인칭 현재형이어서 I am, 나는 있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런 형태로는 아위자 마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아위자 마나, 무명의 만 이게 아니라 not existing의 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이런 형태의 단어는 아스미 마나뿐인 것 같습니다. 이때 아스미 마나는 아스미에 의해 수식되는 마나이거나 아니면 아스미와 동격인 마나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스미하고 마나하고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아스미에 의해서 아스미라고 하는 어떠한 상태로 수식되는 마나 이러거나 아니면 요 두 가지가 동의어를 붙여놓은 거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합송경과 십상경에서 아스미 마나 사무카하토로 나타나는 문구가 자해경에서는 아스미 띠 마나 사무카하토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하는 경전들이 아스미 마나를 아스미 띠 마나,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미 띠 마나 이렇게도 쓰더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거는 단어가 요 띠라는 것이 붙으면 아스미라는 마나 요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스미 마나라고 쓰지만 다른 경전의 용례로 볼 때는 요것의 의미가 이거를 아스미가 마나를 수식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아스미가 곧 마나야 이런 의미. 그래서 아스미 띠 마나, 아스미라고 하는 마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설하는 경전들이 아스미 마나를 아스미 띠 마나, 즉 아스미라는 마나, 아스미 이퀄 마나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나는 아스미, 즉 나는 있다라는 존재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생략하고요. 자, 바로 밑에 또 한편 마나는 심층적인 것입니다. 10가지 족쇄 중 불환자 성취 이후에 끊어지는 족쇄 5상분결 중 세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무명에 의해 존재화되고 식, 들뜸에 의해 흔들리면 심, 나요, 나는 있다라는 스스로의 존재 천명, 의를 통해 윤회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족쇄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5상분결 중에 2가지는 하여간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그 욕계를 넘어선 그 상태에 2가지 탐이 제거돼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명이고 하나는 들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2개의 위치가 뭐냐 하면 무명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2차 인식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2차 인식이라는 건 누가 하냐 하면 마음 중에서 보면 식이하는 거라고. 그죠? 식이라는 마음의 활동성인 2차 인식의 영역에서 무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들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봤나요?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거 들뜸이요. 요거 제거하려니까 일단은 영어에서 가라앉히고 그걸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마타로서 탐을 제거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건 뭐예요? 찢다의 활동성이죠. 식이 2차 인식하듯이, 그러니까 식의 활동성이 2차 인식이듯이 찢다의 활동성이 2차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든 아니면 염호하든 이거는 찢다의 활동성이야. 찢다의 영역이야. 그죠? 아니면 이걸 유지해서 제거하는 탐이라는 건 뭐예요?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지만 이 탐은 그대로 찢다의 몸통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명은 식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들뜸이라는 것은 아래 위로 봐도 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마나, 요거 하여간 좀 번역이 적절하잖아. 마나라는 게 뭐라고 보니까 아스미 마나, 아스미 띠 마나,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있다라고 하는 요거 하여간 나라는 개념이 들어갔거든요. 나라고 하는 거 찢다 요거 가지고 나라고 부르나요? 왜 아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오치훈이 나라는 존재. 그렇죠.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유신, 그죠? 오치온. 유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 요 상태에 비로소 사람이라는 자격이 주어지잖아. 요 얘기 우리 이해하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에 비로소 사람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때 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마나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하는 바로 그 만화거든. 이 이야기는요. 무명이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식의 영역에 속한 거고 들뜸이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심의 영역에 속하는 거잖아. 마나라고 하는 요거는 아스미 띠 마나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영역인 거야. 나라는 영역은 어쨌든 몸과 함께해야 돼요. 몸과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결국은 뭐 견해를 포함한 거지만
예, 사유, 의업까지를 와야 되잖아. 무명에서 올라와서 들뜸이 있었다면 이것이 행위 과정이 진행돼서 뭐 봄에서 견해로 해서 사유로 오든 윗닦아에서 의도기대 지향이라는 요건 뭐예요? 아직까지 몸과 만나기 이전에 춥다 혼차 행위하는 거잖아. 요게 사유까지 와야 사유에서 비로소 몸과 함께 하는 의업 이러고 요 자리를 부처님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만화라고 하는 요 말은 어쨌거나 나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몸과 함께 하는, 예, 수수띠 부부님 말씀대로 오치온의 상태가 형성된 요 때를 말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내가 최고요! 이런 뭐 어떤 과시한다는 의미의 자만은 전혀 절대 아니고 10가지 족쇄 중에 밑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만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무명이라는 저 깊은 영역 식에 의한 인식 과정에서의 족쇄, 들뜸이라고 하는 심의 찢다라는 마음의 행위 영역에서의 족쇄, 그것이 이제 올라와서 몸과 함께한 사유의 자리까지 왔을 때 그 사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견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요 상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 오치온의 상태의 유신, 요거를 나역, 요거에 대해서 나역라고 사유하는 그거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죠. 몸과 함께하는 고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삶을 산다는 사유가,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로 가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의 그 근본 자리에 뭐가 있냐 하면 어쨌든 나여라고 하는 요게 모든 사유의 근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세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죠. 만화라는 말 요렇게 이해하자고요. 타다가죠 여러분. 아스미티 만화. 요것이 지금 만화를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화를 뒤에 만화 우리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 10가지 족쇄에서 말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매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마무리를 짓죠. 10가지 족쇄를 말하면서 하분결 이럴 때는 유신견, 의심, 개금치 이랬는데 어쨌든 그거는 뭔가 좀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뭐 견해의 문제 이렇게 될 거고 집착의 문제 이렇게 되죠. 뭐 그 세 가지를 좀 따로 떼어놓고 본 상태에서 하분결에 속하는 까마찬다라고 지내 알았죠. 그리고 남은 상분결, 높은 단계의 족쇄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 거꾸로 보면 색탄이라고 하는 색계 중생 수준의 붙잡음이 족쇄요. 어쨌든 이 몸과 마음이 앞에서 나잖아 라고 이 나를 붙잡으려는 탐의 과정, 요거 5가지, 그러니까 5상분결 중에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몸에 대해서는 벗어났는데 몸에 대한 경향성은 넘어섰는데 요 마음만큼은 나의 자지라고 붙잡는 무색함, 그거 역시 족쇄로 벗어나지 마 어디가 라고. 사실은 우리가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색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게 색탐이고 무색계라는 더 높은 상태까지는 갔지만 그래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게 무색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심의식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은 어쨌든 마음이죠. 이 마음의 전개 과정 3가지를 놓고 제일 위에서 몸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나요라는 사유의 근본 자리에 만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요거
번역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만이라는 것은 절대 안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의 자리에 나여 아스미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관찰경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해가지고 육내입조가 구성되면서 중생의 삶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에 나여라는 아스미 요게 있다고. 그거를 마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요거 어떻게든 그 나여라고 붙잡는 그 족쇄를 떨쳐냈다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와가지고 이제 몸에서는 너무 떠났지만 찌따라고 하는 이 행위하는 마음의 아래 위에서 들뜸이라는 것이 활동성의 영역에 있든 몸통의 영역에 있든 들뜸이라는 족쇄가 붙잡는다고요. 그거까지를 다 떼내면 사실은 어디로 온 거예요? 그거 떼내면 이제 심해탈 해가지고 삼매가 완성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삼매 위에서 해탈한 거잖아요.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해탈된 삶을 살아가려니까 마지막으로 그 밑에서 인식 과정에서, 그죠? 인식 과정, 윈냐나 시계 과정에서 인식의 오류로 생겨나는 무명, 요거까지를 끊어내야, 그 마지막 족쇄까지를 끊어내야 비로소 해탈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가지 족쇄가 그렇게 끊어지는 거죠. 10가지 족쇄 메커니즘상에서 이제 우리 리치 정확히 알았죠. 10가지 족쇄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리죠. 메커니즘을 아니까요. 네. 알아듣기가 조금 아마 메커니즘 없이 10가지 족쇄를 설명하면 사실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도 메커니즘을 이해해내기 전까지는 10가지 족쇄라는 것을 보고 그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 10가지 족쇄 완전히 알았죠? 이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한 달간 방학 잘 쉬시고요. 9월 달에는 또 재밌는 공부 시작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